아직도 댓글에 많이 달리잖아. 저 예전에 10몇 년 전에 그거 하고 고생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 진짜 많거든요. 나 왜 고생했는지 알아.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한 가루에 총 9cc가 표준 아니에요 지금. 예전에는 3cc 썼어. 가루가 골고루 분산이 좀 되어 있어야 되고 뭉치면 안 되는데 그 당시에는 뭐 마사지니 뭐니 그런 얘기도 별로 없었고 그대로 뒀을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이제 결절화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고통스럽지. 비싼 돈 주고 스컬트라를 했는데 결절만 생기고 아직까지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결절은. 그거 안 없어져. 수술로 긁어내야 돼. 그랬으면 안 됐지. 되게 잘못한 거지.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은 피해자들이 생겼을 거예요. 상 받으셨네요. 우리 병원이 의사 선생님들 트레이닝 센터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필러, 스컬트라 이런 거를 트레이닝 시키는 그런 병원이 되었답니다. 선생님 되셨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병원에서 하면 좋지만 아니지. 이건 명예직. 돈을 벌어야지. 어쨌든 이게 됐습니다. 우리 병원이 자랑 아닌 자랑이지만 사용량으로 치면 공장형 제외. 그러니까 공장형은 워낙 압도적으로 많이 쓰니까 제외 거의 전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축에 속합니다. 지금 저희 병원이. 그러면 발음도 이상해. 스컬트라를 한 달에 거의 200개 이상 사용을 하고 있는데 결절 비율도 당연히 그만큼 높아지겠지. 부작용 가능성도. 많이 하면 부작용도 결국은 확률이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한 번쯤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스컬트라 결절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이것부터 얘기하고 싶은 게 제일 많이 연락 오는 게 시술하고 일주일 내에 제일 연락 많이 와요. 얼굴 마사지를 5 마사지를 하잖아요. 5일 동안 이거 마사지를 하면서 얼굴을 계속 만져보니까 뭔가 덩어리가 있는 것 같다. 어떡하냐. 근데 솔직히 말해서 한 95% 이상은 아니야. 99%는 그냥 진짜 약물. 아직 약물이랑 붓기. 그다음에 또는 옛날에 넣은 필러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컬트라의 원리라고 하면 조금 재미가 없을 수가 있는데 스컬트라는 가루를 물에 타서 넣는 거란 말이에요. 가루가 들어갔을 때 그 주변으로 면역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대식세포라는 게 있어. 이게 면역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걔가 막 와. 그럼 처음에 염증을 막 일으키거든요. 그러면 그 주변으로 콜라겐 타입 3가 생겨요. 걔네가 있을 때 가장 그렇게 뭉쳐져 보이는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콜라겐 타입 3가 많이 생겼다는 거는 거기에 가루가 많다는 거겠지. 그럼 가루 뭉침이 그 사이에 있었겠구나. 그러면은 가루를 깨줘야겠다. 그러면은 가루 뭉침이 안 생기려면 시술을 할 때 마치 우리가 필러를 넣듯이 한 군데에 많이 넣는 게 아니고 분산시켜서. 그리고 수화하잖아요. 수화하면은 엄청 가루들이 분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골고루 뿌려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느 한 부위에 많이 넣지 마라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한 부위에 가루가 몰려 있으면 가루 뭉침 현상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식세포도 많이 모일 거고 그러면은 거기가 마치 결절이 생긴 것처럼 덩어리가 느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달 이내에 생긴 대부분의 뭉침, 그러니까 결절이라고 보기는 애매하죠. 덩어리들은 거의 다 타입 3 콜라겐이 그 주변에 이제 생기려고 자리 잡는 애들. 그 다음에 가루가 뭉쳐져 있는 거. 그래서 그거는 생리식염수로 깨주면 금방 깨진다. 그런 게 있으면은 그냥 너무 막 어떻게 결절 생긴 것 같아. 막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이럴 필요 없고 일단은 그냥 여기가 뭐가 만져진다? 그러면은 병원에 전화하고 연락해서 경과진료 보고 실제로 가루 뭉침이면은 생리식염수로 깨고 실제로 저 그런 적도 있어요. 이거 무조건 뭉친 것 같대. 근데 이거는 필러 같아. 그래서 실제로 생리식염수로 깬 게 아니고 히알라젤을 넣었더니 바로 스르륵 하고 녹아버린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필러를 예전에 맞았단 말이야. 근데 필러가 거기에 그냥 예전에 맞은 게 있기야 있겠지만 그게 덩어리로 잡힐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한 거야. 왜? 우리 얼굴을 막 이렇게 마사지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스컬트라를 했더니 붓기가 있고 마사지를 하라고 했더니 만졌어. 그랬더니 뭔가 만져지네? 그런 케이스가 사실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스컬트라하고 결절 이슈가 왜 계속 회자가 되냐면 얘는 논문이 400편이 넘어요. 태어난 지가 25년이 넘었어. 그러면은 오래된 제품이니까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요즘에 새로 나온 것도 많은데 질문에 있던데 왜 스컬트라 써요? 아직 얘를 못 따라가요. 미안한 말이지만. 아직 수많은 기술력들이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정도가 아직은 스컬트라의 안정성과 스컬트라의 콜라겐 생성 정도를 못 따라가요.
제가 스컬트라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1번은 안정성이고요. 두 번째는 효과예요. 근데 그 안정성이라는 게 결절이 그렇게 많이 생겼었는데 안정성이라고 아직도 댓글에 많이 달리잖아. 저 예전에 10몇 년 전에 그거 하고 고생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 진짜 많거든요. 나 왜 고생했는지 알아.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지금은 우리가 수화를 시킨다고 하죠. 그러면은 물을 8cc를 타요. 한 가루에 총 9cc가 표준 아니에요 지금. 9cc를 만들거든요. 예전에는 3cc 썼어. 3cc를 넣었어요. 3cc로 그 한 병을 썼어.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그랬죠. 가루가 골고루 분산이 좀 되어 있어야 되고 뭉치면 안 되는데 뭉치면은 그 자리에 있고 그 당시에는 뭐 마사지니 뭐니 그런 얘기도 별로 없었고 그대로 뒀을 거 아니야. 나중에 걔네가 뭉친 상태에서 콜라겐 원이 나중에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결절화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고통스럽지. 왜냐면은 비싼 돈 주고 그 당시에도 비쌌으니까 비싼 돈 주고 스컬트라를 했는데 결절만 생기고 아직까지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결절은. 몇 개월 후에 뭐 7, 8개월 후에 그게 생겼다 쳐요. 그거 안 없어져. 수술로 긁어내야 돼. 근데 그 3cc를 수화를 시켜서 심지어 용감하게 우리는 바늘로도 했어요. 캐뉼러로 이렇게 퍼뜨리거든요. 그 당시에 바늘로 이렇게 필러 하듯이. 무지의 세계. 무지의 세계에서 우리는 스컬트라를 사용을 했었어. 근데 사실 그랬으면 안 됐지. 되게 잘못한 거지.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은 피해자들이 생겼을 거예요. 그분들이 나는 아직도 뭐 카페나 댓글에 스컬트라 결절 진짜 고생했어요. 아직도 안 없어져요 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안전하게만 쓰면 물론 모든 시술에 부작용이 없는 시술은 없거든요. 안전하게만 쓰면 충분히 안전하게 쓸 수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거든요. 한 군데에 많이 넣는 거, 눈 밑에다가 바로 까는 거, 그 다음에 뼈 가까운데 피부 얇은 데에다가 많이 넣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코 이런 데 우리 스컬트를 안 하잖아. 여기 바로 만지면은 가죽만 들리잖아요. 뼈 있고 바로. 그런데 그러면 하면은 결절이 혹시라도 생기면 바로 티가 나겠죠. 마치 뼈가 생긴 것처럼.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데 안 하고 그 다음에 수화시켜서 분산 잘 시키고 한 군데 몰아서 안 넣고 그 다음에 너무 자주 하지 말고 얘가 8개월 후에 결절이 생길 수 있다고 얘기한 거는 콜라겐 원으로 전환이 돼야 우리가 피부가 탱탱해지면서 볼륨이 더 차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8개월까지도 어쨌든 계속 볼륨이 올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진짜 엄청 자주 한다? 물론 가끔 자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분들은 있어요. 나는 필러는 죽어도 안 할 건데 볼륨은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주 할 수는 있는데 대신 다시 한다고 할 때도 피부 만져봐야겠죠. 피부가 너무 단단해져 있거나 만약에 진짜 이렇게 잡았을 때 뭔가 살 같지가 않고 돌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절대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고려를 하면서 시술을 하면 무조건 뭐 이거 하면 결절 생기나요? 그거 거의 뭐 결절 생기라고 기도하는 거랑 뭐가 달라. 그러니까 부작용, 의료사고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필러도 대부분은 괜찮은데 어떤 분들은 돌멩이처럼 딱딱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부작용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은 저 필러 하면 나중에 돌멩이처럼 되나요? 알 수가 없죠. 나중에 결과론적인 거지 그거는. 그래서 스컬트라를 많이 하는데 그거 위험하지 않나요? 라고 하면 울세라 위험하지. 볼페일 수 있잖아. 필러 위험하지. 혈관 사고 날 수 있잖아. 그렇게 되면 이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죠. 근데 나는 안전주의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얼굴에 뭘 집어넣는 거 안 하는 시술을 위주로 하셔야 되는 거고, 다만 피부가 좀 얇아지는 것 같고 주름이 고민이고 뭔가 전반적인 꺼짐이 보이는 것 같다. 이거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할 때는 제가 스컬트라를 많이 추천을 드려요. 근데 하시면 꽤 만족도가 높아요. 높으니까 계속 하러 오시는 거겠죠? 친구분들도 소개해 주시고. 그래서 물론 그럼 필러를 아예 안 하냐라고 하면 필러도 당연히 하죠. 스컬트라만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무작정 계속 스컬트라만 넣는 게 아니고 필러를 쓰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적절하게 조화가 돼서 시술을 하는 거지, 또 너무 나는 스컬트라 싫어, 무서워, 필러만 할래, 이것도 별로. 나는 필러 안 하고 절대적으로 필러 안 하고 스컬트라만 할래, 나 이것도 좀 이렇게 오픈 마인드,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막 차이점을 꽤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차이점은 어디에나 많이 나오기는 할 거거든요. 그럼 뭐가 좋냐라고 하면은 사람마다 달라요. 하나만한 얘긴데 볼륨이 필요하고 탄력도 필요해요. 그러면 저는 스컬트라를 더 추천할 것 같고요. 레디어스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레디어스는 칼슘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거든요.
걔도 스컬트라랑 약간 느낌 비슷해. 얘는 원래 희석해서 쓰는 애가 아니에요. 원래 주사기에 들어있고 고체 필러로 썼어요. 반영구 필러로 썼었어. 근데 얘네가 퇴출이 됐다가 다시 희석을 시키는 걸로 돌아온 거. 그래서 희석을 1대3 정도로 시키면 피부가 얇은, 그러니까 뭐 우리 손등, 요즘에 레디어스 많이 하죠. 목 이런 데 많이 하시거든요. 여기에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걔를 전체적으로 또 캐뉼라로 막 분산시켜서 깔아주면 그 주변으로 콜라겐이 생겨요. 그래서 걔를 많이 쓰는데 만약에 나 손등이랑 목에 레디어스를 하고 싶은데 해도 돼요? 추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알아두고 하는 게 좋고 무조건 막 아니야 레디어스가 더 좋대 뭐 이런 좋은 사람도 있었겠지. 피부가 엄청 얇은 사람은 보톡스만 맞아도 좋아지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론적으로 주베록 볼륨이랑 스컬트라랑 누가 더 오래 가냐 라고 하면은 스컬트라가 압도적으로 오래 가거든요. 근데 이유는 이거는 얘기를 해도 되나? 볼륨이 처음에 홍보를 할 때 우리는 구형이기 때문에 결절이 안 생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거는 너무 무식한 얘기예요. 너무 무식한 얘기야. 그 사람들도 아니라는 걸 알 거야. 근데 소비자들에게 그렇잖아. 뭔가 뾰족함과 동그란 게 있으면 동그란 게 뭔가 결절이 안 생길 것만 같지 않아요? 그러면서 스컬트라 입자의 현미경 사진을 보여주면서 얘는 이렇게 뾰족뾰족하고 그래서 결절이 잘 생기고요. 얘는 둥글어서 결절이 잘 안 생겨요. 그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 오히려 얘가 각이 져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이 계속 녹으면서 신호를 보내면서 우리가 콜라겐을 형성하거든요. 그래서 오래 가고요. 그 다음에 피부 조직에 좀 더 잘 달라붙어 있어요. 얘는 구형이고 다공성이라고 해서 안쪽에 다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 물이 거기에 쉽게 드나들 수 있겠죠. 그래서 빨리 분해가 돼요. 그래서 효과가 오래가지 않는 거예요. 주베록 볼륨이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구형이면 한 군데 많이 넣잖아요. 흘러내릴 수가 있겠죠. 더 쉽게 조직에 달라붙지 않으면. 근데 약간 그걸로 마케팅을 하더라. 나는 그거는 좀 너무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것 같아서 그걸 얘는 구형이어서 무슨 얘기해야 되나? 녹이고 해야 되나? 필러? 제가 스컬트라 하러 오신 분들 중에 녹이고 스컬트라 하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놈의 팔자 얘기를 또 해보면 팔자 주름이 깊어 보이는데 여기가 튀어나왔어. 근데 예전에 팔자 필러를 했어. 팔자 필러를 하고 여기 만져보면 땅땅해. 필러가 일로 많이 밀렸단 얘기죠. 근데 이게 있는 상태에서 여기다가 가득 채우려고 해봐. 그러면 완전 이렇게 되겠지. 그걸 안 하고 싶어서 여기 녹이고 이 꺼진 부분에 스컬트라를 채우자 좀 더 매끄러워 보이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필러가 있으면 스컬트라 절대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아니에요. 필러가 안에 있어. 볼 꺼짐이 너무 심한 분이 예전에 필러를 이렇게 맞았어. 그래서 안에가 어느 정도 차 있고 근데 조금 더 볼륨을 원해. 그러면은 굳이 그 필러를 녹이지 않고 문제만 없으면 스컬트라를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컬트라를 하기 전에 필러를 무조건 녹여야 되나요? 는 아니에요. 예쁘게 있으면 안 녹여도 예쁘게 있으면 굳이 안 녹여도 되지. 그게 거슬리면. 항상 필러가 있는 그 주변이 거슬린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거슬리는 거야. 근데 그걸 녹일 생각은 안 하지.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는 유착도 많이. 콜라겐이 생기면 단단해지거든요, 피부가. 질겨진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단단해지는데 유착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굳이 표현하면 그 질긴 섬유성 조직을 유착이라고 표현하면 유착이겠지? 그러니까 그 중간 정도의 라인이 있겠지. 피부가 좀 탄탄해지고 좋아진 콜라겐이 생긴 상태의 건강한 피부가 있을 거고 거기에서 더 과해져서 콜라겐이 너무 많이 생겨버리면 질겨지고 단단해지고 뭔가 피부가 이렇게 잘 안 움직여지는 느낌이 드는 거지. 그거를 자꾸 유착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 근데 뭔가 얼굴에 주입을 했어. 그러면은 그 주변으로 만약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했었으면은 섬유성 조직이 당연히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더 피부가 탄탄해지는 거고 그게 너무 과해지면 이제 딱딱한 얼굴이 되는 거고 그거를 안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죠. 그래서 거상을 하시는 성형외과 원장님들이 스컬트라 좀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스컬트라 많이 하면 단단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쭉 당겨가야 거상이 잘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쭉 당겨지지가 않는 거지. 단단하니까. 그래서 거상하시는 분들이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적당히 피부를 좀 많이 얇아지지 않게 재건을 계속 해주듯이 보충을 해주면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그럼 주기에 대한 것도 사람마다 다르죠? 달라요. 저는 사람마다 다 주기 다르게 봐요. 다르게 얘기해. 프로토콜은 6주예요. 한 병 하면 그 다음 병을 막 6주. 근데 처음에 얼굴이 많이 꺼져 있어. 그러면 저도 6주 간격을 안내를 하는데 어느 정도 찼어. 근데 이분이 2번 만에 꽤 뭔가 볼륨이 차서 왔어. 그러면 세 번째 거는 더 텀을 둬서 더 볼륨이 올라오는지 체크를 하고 세 번째 게 없으면 안 해도 되겠죠. 또는 내년에 해도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계속 조절을 좀 해주면 좋고, 예전에는 연달아서 3병을 맞았는데 몇 년 있다가 왔더니 굳이 그냥 한 병으로 약간씩 탄력 떨어져 보이는 데만 보강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조절을 해야지 올 때마다 3번 정해진 답은 없어. 항상 이런 의학 쪽은 주관식이에요. 객관식은 나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결국은 그 주관식의 영역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만 하는 건가요? 라고 했을 때 실제로 제일 효과가 좋은 나이대는 저는 30, 40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면역 반응 일으켜서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나이가 들면 그 면역 반응조차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면역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지가 않아요, 잘.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스컬드라도 효과가 나타나는 게 더 더디고 잘 안 나타나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나이가 들어서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노화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면은 스컬트라는 시작을 하셔도 되는데, 다만 너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너무 과도하게 하지 말아라. 너무 많은 양을 여러 회차. 그리고 스컬트라 3번 돈 들여서 했지만 1년도 안 가. 연령대가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3번이라고 했는데 층도 되게 중요하고요. 스컬트라 들어가는 층. 너무 깊으면 효과 별로 없어요. 얕은 층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질문을 생각보다 많이 해요. 스컬트라 하면 나중에 살 빠지면 얘도 빠져요? 이러시더라고요. 콜라겐이 생겼잖아요. 얘도 노화는 되잖아. 그러면은 만들어 놓고 노화가 되면서 가지고 있는 콜라겐을 계속 부시는 거거든요. 근데 살이 빠졌어요. 지방이 빠졌어. 그러면은 같은 자리에 스컬트라로 볼륨이 찼다 하더라도 지방이 빠지면 당연히 꺼지지 않겠어요? 물론 하기 전만큼 푹 꺼지진 않겠지. 근데 이거는 결과론적이잖아요. 왜냐면은 스컬트라를 안 했을 때 살이 빠진 거랑 하고 살이 빠진 거랑 모르잖아. 비교를 할 수가 없잖아. 근데 살이 빠지면 스컬트라도 빠지나요? 라고 했을 때는 덜 빠져 보이게 만들어주는 거지. 살을 뺐는데도 불구하고 빵빵하게 유지를 시켜줄 순 없죠. 그거는 맞아. 어쨌든 너무 약간 만병통치약처럼, 볼륨의 만병통치약처럼 또 생각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